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이 구간 이론편에서 배웠었던 것들을 실전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구간은 지난번 구간에 비해서 FVG 하나만 추가가 됐으므로 그래서 설명이 길지 않을 예정이고, 대신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매매에서 더 추가적인 팁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지난 시간에 FVG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FVG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들, 저는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숏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노란색이 지금 여기 있죠. 자, 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파란색, 매도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색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워낙에 급격한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갭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프레임들의 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라이트 버전에서 제가 럭스 알고님의 지표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막상 럭스 알고님의 지표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타임 프레임들의 FVG를 살펴볼 수 없어서 그게 불편해서 저는 이렇게 샘 형님의 이 지표를 사용을 해서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취향에 맞춰서 럭살고님 거를 사용해서도 각자 프레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사용하시되, 만약에 이렇게 여러 프레임으로 한꺼번에 나타내는 게 좋으시다고 하시면 샘님의 지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샘님의 지표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15분, 그 다음에 1시간, 4시간 이게 다 동시에 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타임 프레임에서 확인을 하든 갭이 이렇게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좀 더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VG에 대해서 기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어떤 FVG가 중요한 FVG냐 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최근에 생긴 FVG가 제일 우선순위가 됩니다. 뒤에 생긴 FVG일수록 효력이 약해지고 가장 최근에 생긴 FVG일수록 효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요런 데서 생긴 것보다는 요쪽에서 생긴 갭들이 더 유효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갭들이 유효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최신으로 생길수록 우리가 더 유효한 갭으로 살펴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최신성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두께입니다. 자, 이렇게 두께가 얇을수록 약하고요, 두께가 넓을수록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넓을수록 정말 강한 상승을 이뤘다는 거고, 이렇게 얇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큰 상승과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요런 갭들은 지금 보셨다시피 15분에서도 바로 이렇게 건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사실 이 갭을 볼 때 이렇게 얇은 갭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두꺼운 갭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갭에 대한 의미. 자, 생각을 해보면, 선탈님, 이게 이렇게 다 채워지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 갭을 다 채우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갭을 다 채우면 이 갭으로서의 영향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얘가 하락을 해서 이 4시간 FVG까지 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 이거는 유효한 FVG입니다. 그러나 얘가 이렇게 뚫고 여기를 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이제 여기가 다 지났으니까 이제 반등을 하는 거냐 라고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여기가 뚫리는 순간, 그러면은 이게 뚫리게 되면은 얘는 가치가 없어지는 건가요? 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예외가 있냐면 중요한 건데요. 이 FVG가 딱 이 OB랑 겹쳤을 때는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 15분 뚫고 여기 뚫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뚫고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를 OB에서 FVG가 뚫렸어요. 헉! 뚫려서 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가 아니라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단 OB에서만요. OB가 없는 곳에서 만약에 뚫리게 되면은 얘는 FVG로서 역할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베스트는 뭐냐? 얘가 내려와서, 자, 얘를 이렇게 길게 봤을 때 얘가 내려왔다가 FVG를 다 뚫지 않고 반등을 하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입니다. 네, 이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타임프레임별 FVG입니다. 당연히도 이제 많이 배워보셔서 아시겠지만 15분보다는 1시간이, 1시간보다는 4시간이, 4시간보다는 어떤 게 일봉상 FVG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모든 OB든 FVG든 MSB든 항상 언제나 HTF, 즉 하이 타임 프레임, 높은 시간대에서의 우리가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OB에서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B를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OB는요, 항상 고타임 프레임에서가 가장 세다고 했죠. 자, 그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이냐. 항상 이렇게 여기서 생성이 됐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를 들어왔잖아요. 이때가 첫 번째 리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리테스트 때가 언제나 항상 가장 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테스트 후에 두 번째 리테스트가 왔는데 첫 번째 리테스트 때 우리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을 때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지 좀 더 보고 있을 때 지지를 해준다면 유효하게 놔두고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4시간에서의 OB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보세요. OB가 지금 여기서 형성이 됐었죠. 자, OB가 여기서 형성이 됐고 내려와서 여기가 생겼을 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리테스트.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리테스트 왔을 때가 가장 힘이 강하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4시간 때 숏을 쳐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또 뚫고 올라가려고 하죠. 근데 이걸 두 번째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맥락 안에서 첫 번째 리테스트다. 그래서 한 여기까지가 우리가 첫 번째 리테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벗어났죠. 벗어났다가 우리가 다시 요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빨간 봉도 OB에 걸쳐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여기 OB 거의 근처에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사실 요거를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 번으로 볼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를 한 번으로 봤다가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냐로 보는 거는 좀 각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헷갈릴 때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한 번, 두 번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렇게 애매할 때는 우리가 지그재그로서 판단해서 한 번, 두 번, 아, 여기 두 번 리테스트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B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리테스트 때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 근데 여기서는 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시 얘가 올라왔어요. 세 번째죠. 자, OB는 테스트가 되면 될수록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물량을 계속 소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때가 되면 여기가 많이 약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아무리 4시간대여도 여기가 많이 약해졌다. 뚫리지 않았으니까 OB가 형성은 되어 있지만 여기 구간이 지금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럼 여기서 약해진 거니까 들어가지 말까요?
아니라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반응을 살펴보고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을 때는 조금 비중을 낮추거나 배율을 낮춰서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서는 1시간도 살펴봤을 때 1시간에는 뭐가 없죠. 여기서는 오히려 매수 FVG가 있고 그 다음에 30분도 없죠. 자, 30분에서도 보니까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반응을 하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다가 올라왔죠. 이게 아마 15분하고도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15분은 오히려 지금 OB가 여기가 2개가 형성이 됐죠. 그 말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2개가 겹쳐 있는 곳은 더 강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내려왔을 때 지금 이 박스에서는 첫 번째 반응이고 이 얇은 박스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반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OB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VRVP를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얘가 막 이렇게 돼서 정신없어서 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셔서 여기 보면 모습에서 너비를 이렇게 줄이시면 얘가 좁게 나와서 우리가 차트를 확인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OB에 대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횡보장에서 생긴 OB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횡보장에서 생기는 OB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은 3구간 이론편이 될 건데요. 자, 3구간 이론편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가진 도구들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고급화 전략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1, 2구간에서의 이런 지금 제가 지표들을 설명해 드린 거를 충분하게 익히지 않으셨다면 3구간은 소용이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 1, 2구간을 반드시 잘 마스터해서 3구간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